안녕하세요. 테카데미로 여는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다가올 미래, 우리 교실 이대로 괜찮을까? 여러분들이 급변하게 변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면 참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영상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 아마존 원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생체 기술을 가지고 난 아주 뛰어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루이 14세 왕, 다시 말해서 그 전제군주였던 루이 14세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와우.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 항상 이분들이 있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세 분의 모습을 복원한 영상까지 3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시작할게요. A부터 G까지 모든 걸 판매한다는 온라인 쇼핑몰이자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밖에서 쇼핑을 하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있죠. 현금 또는 카드, 또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젠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손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아마존의 새로운 결제 방식은 바로 고객의 손바닥 모양을 스캔하는 것인데요. 이 아마존 원 단말기를 사용해서 인식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스캐닝 장치에 손바닥을 직접 터치하지 않고 살짝 올려두기만 하면 즉시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이 바로 계산됩니다. 이 아마존 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딱 한 번 신용카드와 자신의 손바닥 정보를 연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아마존 원 기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손바닥을 스캔한 뒤 인증을 완료하기만 하면 끝! 아마존 계정이 없어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2016년에 계산원도 대기줄도 없는 무인 매장인 아마존고를 아마존 본사 1층에 오픈해 유통업계에 충격을 가져온 적이 있었죠. 바로 카메라로 습득한 영상 정보를 학습해 자동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인데요. 마켓에 입장한 후 물건을 고르고 바구니에 담으면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고객의 행동을 감지하여 고객 스마트폰과 연동돼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마존고 매장 중 시애틀에 있는 2개의 매장에 아마존 원을 도입한 후 차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제가 두 번째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잘 눈여겨보세요. 두 번째 영상은 루이 14세의 목소리입니다. Louis XIV returns in the final season of Versailles, Canal Plus's historical TV series. Everyone has voiced their opinion on this successful series. Inspired series focused on King Louis XIV. The costume drama at Versailles has caused a bit of a stir. Yes, everyone, except for one person, the real Louis XIV himself. To make this possible, Canal Plus decided to recreate the voice of the king more than 300 years after his death. Every detail was known about Louis XIV's appearance and life. But what of his voice? Bonjour, le monde. Je m'appelle Louis XIV. Thankfully, Louis XIV was monitored every day, from his birth to his death. Everything was recorded in writing, in his health journal. From the structure of his skull, the shape of his vocal cords and lungs, to even the mouth operation, which forever modified his pronunciation, vocal output, and accent. For months on end, historians and scientists collected all this data and ran it through a voice simulation program to recreate the vocal cords of the king. Thanks to this, synthetic speech experts were able to develop a voice no one had ever heard before. 좋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에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좋습니다. 저 이제 영상 좀 저를 확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3가지 영상을 보여드렸죠? 고은지님께서는 왜 갑자기 등골이 서늘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어떤 이유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생체 정보들이 그렇게 기술로 발전됨으로 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3가지 영상의 공통점을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답변을 써주신 분들에게도 정답이 아니어도 선물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3가지 영상을 보고 저게 무슨 공통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의 전두엽을 자극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을 바로 마주하고 있진 않지만 영상 속에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시겠죠? 한번 써보세요. 이 3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지금 김세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좀 써주셨고요. 좋아요. 김소연님은 AI 활용이다. 또 JU님께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오, 그렇죠. 문리버님은 생체인식이다. 송현주님 AI. 저 일단은 김세용님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김세용님한테 박수! 박수 쳐. 지금 다른 사람들 선물 받는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박수 치세요, 빨리. 자, 좋아요. 4차 산업혁명, 서비스의 진화, 상상이 현실이 된다. 아! 저기 JHR님도 선물 드릴게요. JHR님이요.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맞아요. 여민정님은 하이테크를 이용한 인물 복원이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선물은 조금 이따 더 드릴게요. 지금 두 분의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바로바로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로 여겨졌던 기술들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3가지 모두가 많은 테크 기술자들이 현재 상용화하고 있는 기술들이라는 거죠. 방금 맨 처음에 보셨던 아마존원의 생체인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비접촉으로 기계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있는 정맥을 보고 사람의 각각의 다름을 그 아마존 클라우드에 저장을 시켜서 클라우드에 관련된 결제라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보셨던 루이 14세의 목소리는 루이 14세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생체 기록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구간 관련된 골격, 그 다음에 성대가 있는 위치, 관련된 오장육부의 위치까지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구글의 팀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목소리로 복원시킨 건데 정말 놀랍게도 현존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AI가 복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9%나 진짜와 이 구글이 만들어낸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세 번째 보셨던 기술은 김세용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딥페이크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사진의 영상을 동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기도 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렇게 빨리 사회는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 안에서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교사인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은 고민이지 않나요? 저는 아이들한테 교과서로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사실 버겁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관련된 교육 철학 세우기가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교육 철학은요,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많은 연구관들이 이렇게 관련된 역량을 기르면 좋겠다고 하는 핵심 역량들을 좀 뽑아서 제가 다시 재해석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준비되셨죠?
한번 볼게요. 또 김수정님은 어디까지 발전이 될 것인가 놀라우면서도 무서운 듯해요. 지난번에 가수 거북이의 멤버가 복원된 보고 눈물이 난 게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좋아요. 제가 PPT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술, 특히 두 번째 루이 14세의 목소리를 복원한 건 구글에서 만든 기술인데요. 그 기술을 관여했던 대표적인 게 바로 조용민 매니저입니다. 그 조용민 본부장님께서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이 미래엔에서 작년에 함께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양한 미래 기술들이 2045년까지 놀라운 기술적 집약을 발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까요? 2045년이 아니라 2043년이 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사람의 기억을 업로딩하고 그 업로딩한 걸 다시 내려받을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좋아요. 이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5가지의 교육 철학을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필기구 가져오셔서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매직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에 관련된 내용들을 5가지의 행동 철학으로 안내 드릴 거라요. 뭐라고요? 5가지 행동 철학. 볼게요. 이 MAGIC는요. 여러분들이 편히 알고 있는 매직, 마술이나 컨저링, 마술 트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 역량에 관련된 한 글자씩을 따서 안내 드릴 거니까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move입니다. 바로 움직이다, 바뀌다, 나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미래 교육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움직임은 학생들이 배우고 깨닫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뜻합니다. 이런 일련의 학습 과정으로 대표적으로 만든 재밌는 로봇이 하나 있어요. 그 로봇이 뭐냐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캠퍼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바로 키위 로봇입니다. 이 키위 로봇은 말 그대로 배달하는 로봇인데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거 영상 잠깐만 볼게요. 화면 이제 돌아가서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만 되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Whether you're studying for your next midterm, getting ready for your next meeting, or just relaxing at home, you don't want to stop to think about food. That's why you use Kiwi. With Kiwi, you just open the app, pick a restaurant, pick some food, and hit go. Immediately, your order is sent to the cook. As soon as your food is ready, 네. a member of our 지금 staff is 좋아요. 지금 dispatched to 영상 the 잘 보고 restaurant. 계시죠? The courier can 좋습니다. pick up orders from multiple restaurants 이제 in a 끝낼게요. 지금 여러분들 그 키위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배달 앱으로 만들어진 그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중간에다가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 캠퍼스 대학생들이 장례식을 치러주기도 했다고 해요. 너무너무 귀엽죠. 좋아요. 두 번째는 바로 A는 amuse입니다. 보통 즐겁게 하다, 즐거운 시간을 갖다라는 뜻인데요. 미래 교육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 상태 중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단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기쁨을 넘어서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한 상태를 바로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를 한번 가볼게요. G는 grow입니다. 자라다, 성장하다는 뜻이죠. 미래 교육은 나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람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인류애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I는 imagine입니다. 상상하다예요. 상상력과 창의력은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는 필수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미래 기술들이 이렇게 다각화하게 놀라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러한 상상력이라는 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지금 보인 게 뭐 같다,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게 이런 거 같다 라는 걸 천천히 한번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보니까 뭐 목도리?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이제 세탁소 막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지금 계신 것 같은데요. 좋아요.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여기 지금 안에 있는 뭐가 있는 빨래망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불도 보입니다. 그죠? 관련돼서 모자 같은 것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옷만 있는 게 아니라 고은지님은 갓난아기가 보이신다고. 저기 아기가 있어 보이시나 봐요. 송이송이쌤은 벗어놓은 패딩. 그리고 이상미 선생님에게 선물 하나 드립니다. 이상미 선생님 중간에 이상미 선생님에게 자 선물 하나 드릴게요. 맞아요. 패딩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과정은 지금 이렇게 어떤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대상이 어떤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저 대상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발현된 게 아닐까? 그 원인과 관련된 상황을 찾아보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좋아요. 마지막 C는 contribute입니다. 기여하다라는 뜻인데요. 미래 교육은 사회의 공익과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회 공헌과 기여는요, 세계 시민의 윤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화합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이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이 5가지 move, amuse, grow, imagine, contribute 이 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학급 사리와 학급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학급 가치와 학급 경영을 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수업을 임해야 된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나는 그냥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걸 아무리 바쁜 과정 안에서도 학급 경영과 학급 사리를 세우는 기초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안내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동 학급 가치나 행동 학급 규칙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나만의 교육 철학을 세우고 중요 순서 가치도를 만드는 건데요. 바로 중요 순서 가치도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걸 권합니다. 뭐라고요? 중요 순서 가치도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 아이와 제가 지금 저희 쌍둥이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딸아이와 만들어 놓은 하루 일과를 리스트업한 게 있어요. 하루 일과. 우리 아이가 어떤 하루 일과를 보내는지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글쓰기가 있고요. 학교 숙제하기 같은 게 있고요. 보드게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원도 가야 하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친구랑 놀기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죠. 양치하고 눈 붙이는 거.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속상함이나 아픔이긴 한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아파서 수술을 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책 읽기, 씻기, 청소하기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거는 아이랑 같이 하루 일과를 적어보는 활동인데 이걸 교실에서 아이들과 혹은 학생들과도 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가로축과 세로축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 건데 바로 가로축은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세로축은요.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정도를 나눕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 자녀 혹은 아이와 함께 혹은 각 반 아이들한테 안내해 주실 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급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하나씩 넣어보는 시간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걸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매우 놀라운 학급 사리와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본이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시간을 내셔서 꼭 하기를 권해드려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왼쪽 상단의 맨 위에 보시면 친구랑 놀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이가 원하는 게 맞아요. 친구랑 노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보시면 밥 먹고 씻기가 중요한데 급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가. 저희 아이는 그래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휴대폰 충전하고 챙기는 게 저희 아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 봐요. 대신 급하지 않는 영역 쪽에 있고요. 또 보드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보면 아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일에 혹은 삶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그 중요도와 순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은 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기초,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면 채팅창에다가 동의한다고 써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 분들한테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안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340개나 주신 내용들 중에서 무려 4분의 1 가까운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왜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라는 거였어요. 사실 속상하죠.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생활 태도가 교실에서나 가정에서도 있으면 매우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릴 방법은 바로 듣기 기술의 전략 3가지입니다. 지금 원래 이 방법은요, 듣기 기술의 전략 4가지로 많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제가 맨 처음 들었던 분은 초등참사랑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영근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듣기의 기술이 4단계가 있다라는 걸요. 근데 그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 사실 그 4가지 방법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분한테 들었으니까 먼저 그분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듣기의 기술 3단계를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서 왜 이영근 선생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는 그 과정 안에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배움이나 다른 누군가의 연구를 소개할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들었던 사람들을 언급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과정을, 그 레퍼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테니까 말이죠. 저는 이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은 다른 분들과의 교육적 내용을 나누는 과정에서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내 것과 네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듣기의 기술 3단계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선생님, 듣기 기술 4단계인데 왜 3단계로 설명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4년 넘게 이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3단계로 압축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몸으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귀에 잘 들어가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제 동작을 따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보지 않으니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눈으로 듣기입니다. 동작 따라해 주세요, 선생님들.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눈으로 듣기입니다. 아이들한테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택수야, 교실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택수 눈 잠깐 감아볼래요? 그럼 택수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택수를 제외하고 다른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잘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있는 택수에게 택수 눈을 떠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택수에게 이 질문을 던지죠. 택수야, 택수 너는 선생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뭔지 알면 큰 동그라미를, 잘 모르겠으면 큰 X를 한번 해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택수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큰 X를 취할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택수는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여기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냐면 택수가 지금 귀로 듣긴 하고 있지만 눈으로 듣기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에게 V자를 그린 걸 보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눈으로 듣기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눈으로 듣기를 생활화했으면 참 좋겠어요. 알겠죠? 라고 말해줍니다. 전 지금 아이들한테 선생님 똑바로 보세요, 택수. 아, 우리 택수 지금 안 보고 있네. 이런
잔소리 섞인 느낌의 교사의 주의 집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직접 눈을 감아보는 경험, 그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눈으로 듣기가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죄송한데 선생님 제 화면 좀 크게 키워주시면 감사할게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듣기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쓰면서 듣기입니다. 뭐라고요? 쓰면서 듣기예요. 애들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듣기의 방법을 3가지를 안내해 줄 건데 첫 번째는 눈으로 듣기, 두 번째는 쓰면서 듣기, 세 번째는 일단은 듣기를 알려줄 거야. 근데 잘 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을 쓰면서 듣지 않으면 내일이나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애들아, 선생님이 듣기에 3가지 알려줬던 거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지 못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기억은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처럼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쓰는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택수쌤, 보통 취약전 아동들이나 혹시 저학년 아이들이 글씨를 잘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전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우리 귀여운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쓰면서 듣기 배워볼 건데 우리 친구들 아직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 선생님 귀를 열고 잘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준 학습 자료나 학습 꾸러미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밑에다가 밑줄을 치거나 별표를 하거나 혹은 색칠을 하는 것 모두가 바로 쓰면서 듣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학년군이나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이 나이 때는 이 아이가 못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 이 나이 때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편입니다. 보통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끔 이 아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 듣기는 바로 온몸으로 듣기입니다. 뭐라고요? 동작 따라해주세요.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동작을 따라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온몸으로 듣기예요. 온몸으로 듣기란 선생님 말에 이해가 되거나 공감하거나 혹은 동의하면 고개를 천천히 끄덕여 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고개를 천천히 끄덕여 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말에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말고 어지러우니까 가만히 있거나 손을 들어주면 선생님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러 갈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듣기 기술 전략을 말할 때 행동으로 지금 아이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는 행동주의 심리학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이나 지식의 발달은 나 스스로의 생각과 내 의지를 통해서만 발현된다고 말이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들어보셨나요? 마치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막 웃다가 보니까 막 박수를 치다 보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해본 적 있으시죠? 바로 우리 아이들도 나의 행위나 나의 행동이 그런 긍정적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그걸 교육에 접목시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민정 선생님께서, 이경희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푸른들님이나 중간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갑자기 참여하시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참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재생발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당기셔야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 활동은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이나 미래엔 쪽에다가 전화하셔서 2탄 해달라고 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마음을 움직이는 온라인 세 사람 도서관이라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은 설명은 좀 해드릴게요. 직접 해보진 않겠지만 이 활동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교육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는 정유진 선생님에게 약 12년 전에 처음 배운 활동인데 그때는 오프라인에서 이 활동을 했어요. 그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은 변형을 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단어와 숫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술이 보일 거고요. 두 번째는 19가 보일 겁니다. 세 번째는 해리포터라는 게 보이시죠? 보시면 이 세 가지 모두 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마술은요, 저의 특기를 제가 적은 거고요. 두 번째 19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19는 저희 가족 숫자예요. 저는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전 누나가 4명 있거든요. 와우. 그래서 조카들이랑 같이 제 자녀들까지 다 합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합치면 19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해리포터는 뭐냐면 저는 미래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리포터 학교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아이들이 마술처럼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말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같이 응원 내주시면 감사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저와 관련된 내용을 단어나 숫자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활동해 보게끔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보시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수업 4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아이들한테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느냐, 어떻게 하면 동기 유발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내 드릴게요.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매우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감히 안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마술하는 선생님이니까 한번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확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빈손에 지금 이렇게 빨간색 실크 하나를 가져왔죠. 이 실크를 잘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이렇게 지금 주먹에 잘 쥐어 있습니다. 빨간색 손수건이. 다시 보이죠? 이 상태에서 화면에 대고 하나, 둘, 셋을 같이 외쳐주는 거예요. 채팅창에다가 1, 2, 3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해볼게요. 하나, 둘. 와우! 대박! 완전 대박!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잘 잡아서 천천히 불어주면 아까 그 사라졌던 빨간색 손수건이 대박 왕대박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나오는 거죠. 오,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박수 쳐야지. 뭐 하세요? 더 크게! 지금 감독님들도 박수 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세요? 자, 좋아요. 감사합니다. 박수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박수를 쳐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괜히 아이들한테 그냥 인기를 얻거나 혹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요. 전 아이들에게도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환호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위나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요. 전 행동주의 심리학자니까요. 되셨죠? 자, 두 번째 마술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 두 번째 마술은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반 아이들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마술사들은 매우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더 특별한 능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초능력 중에서 어떤 물체를 관통하는 투시력도 있을 거고요. 혹은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 염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겔라? 자, 농담이에요. 유리겔라나 유리겔라를 알고 웃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나이가 많은 분들인 거예요. 좋아요. 지금 감독님이 웃고 계세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제 손바닥에 지금 이렇게 막대사탕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막대사탕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제가 천천히 한번 염력으로 여기에 지금 하얀색 실이 하나 있거든요. 농담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을 잘 잡고서 천천히 한번 움직여 볼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이야! 보이세요? 대박! 뭐 하는 거야? 박수 쳐야지. 지금 안 보여? 더 크게. 더 크게! 좋아. 저 동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 선생님 애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 내가 하고 있는 교육 활동이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막대사탕은 보여드린 건 100% 과학적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이 뭐냐면 앞에 있는 막대사탕이 무게가 뒤에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손바닥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손바닥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손바닥이 좀 도톰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대사탕을 이렇게 천천히 올려놓으시고요. 손바닥을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살짝 펴주는 건데 아이들한테도 미세 근육이나 소근육 발달에도 매우 좋은 활동 중에 하나니까 혹시 집에 가정에 아이가 있으시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막대사탕을 먹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손을 피면서 이 왼쪽에 손을 거들면 제가 손바닥을 점점 벌리거나 들어올리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무게중심 때문에 사탕이 천천히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박수? 박수 쳐? 잘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에이 선생님 그게 무슨 마술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술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교육적 활동을 하나를 해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종이지갑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종이지갑. 이 종이지갑 안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만 원이 있습니다. 와우. 이 10,000원으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가 있나요? 예. 사 먹을 수 있다고 한 사람 나오세요. 안 됩니다.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가짜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 종이돈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란 이건 소중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라고 여기는 그 무엇을 우리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돈의 가치는 누가 만드냐? 바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감독님들이 함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 프로젝터랑 바꿀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면 우리는 그 돈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오마이 가스레인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잘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얘를 그냥 지갑 안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아까 그 마법의 가루가 하나 있는데 바로 퇴퀴즈 할 때 했던 택마이크가 사서의 마법의 가루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술보다 이게 더 갖고 싶으시죠? 1학년 아이들한테 마법의 가루 뿌려주면 게임 끝납니다. 우리 바르게 앉은 친구에게 마법의 가루를 뿌려줘요 라고 말하면 제가 전국에 있는 1학년 아이들한테 거의 다 뿌려봤어요. 아이들 너무 좋아요. 자,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고 나서요.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하나, 둘, 셋을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좋아요. 열어보면 놀랍게도 열어보면 와우 대박 보이시나요? 1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박수 뭐 하는 거야 지금 또 잊었어? 박수 쳐야지. 지금 여기 감독님들도 박수 치면서 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되게 놀라우셨을 거예요. 아이들도 매우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전 이렇게 말해요. 애들아 지금 여러분들이 매우 놀라워하는 이유를 선생님은 알아. 왜냐면 이 돈이 진짜 돈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돈으로 여러분들은 슬라임을 살 수도 있고 이 돈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아이템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하루의 일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전 수업에 들어와요. 와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줬던 그 수업 상황 혹시 머릿속에 그려보고 계신가요?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선생님 사기꾼! 저는 그런 말조차도 너무 감사해요. 왜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는 걸 저는 아니까요. 아이들이 내 수업에 참여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있구나. 그 힘은 우리들이 교사라는 이름 안에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술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마술을 하기를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랑 같이 이런 마술들을 아이들과 해봄으로 해서 아이들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마술만 따로 제가 안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좋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쉬워해. 빨리. 아쉬워해. 채팅창에다가 2탄 해달라고 해. 중요한 건 채팅창뿐만 아니라 전화를 해야 돼. 자, 농담이에요. 자, 이제 화면 잠시 줄여주시고 PPT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육 마술이라는 걸 배워봤고요. 교육을 위한 마술을 뜻합니다. 교육 전문가가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마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술들은 몰입을 이끌어내는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 중에 교수 전략으로서의 교육 마술은 매우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스텝 과정이 뭔지도 설명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몰입에 관련된 6cm 미아이 교수님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악연이 있으면 할게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앞서 우리들이 학습자가 배워야 할 듣기 관련된 내용을 들었어요. 맞나요? 그 다음은 이제 발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이 발문법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매우 효율적이면서 학생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교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의 경험에서만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요. 무려 15년 동안 매년 학생들을 데이터를 뽑아가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고민해서 나온 교수 전략이니까요. 메모하시면서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메모하면서 쓸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parrot question 했더니 여러분들 쓸 때 parrot 이렇게 쓰고 있죠. 자, 농담이에요. 앵무새 질문하기입니다. 뭐라고요? 앵무새 질문하기요.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나요? 제가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질문 하나를 던져볼 테니까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좋아요.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감독님하고 다들 표정이 어떠냐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달려와서 나한테 왜 이래? 막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 볼까요? 이해할 수 있나요?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나요?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서 앞으로 대한 대응을 예측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4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4가지 단계를 메모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앵무새 질문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애들아, 선생님이 손수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그러면 손수건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교사가 정답을 말해주고 그 정답을 따라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Five Sense Question, 오감 질문하기입니다. 교사가 학생한테 던지는 질문의 총칭을 우리는 발문이라고도 하니까
오감 발문학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사실, 현상 발문학이라고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애들아, 선생님이 가져온 그 손수건이 맞아. 이 손수건의 색깔은 뭐지?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빨간색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어렵나요? 쉽나요? 네, 화면 키워서 한번 말씀 나눌게요. 화면이 쉽죠? 죄송해요. 질문이 쉽죠. 화면이 쉬운 게 아니라 지금처럼 교사가 학생한테 던졌을 때 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질문을 즉각 반사형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즉각 반사형 질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아이들은 교사가 던지는 이 질문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세 번째부터 이 전두엽을 자극하는 질문을 합니다. 애들아, 이건 손수건이 맞아. 색깔도 빨간색이 맞네. 우리 반에 있는 특수반 친구들 잘 봐요. 이 손수건 보면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말해봐요. 다 말해봐요. 선생님 다 칠판에 적어줄게요. 우리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선생님들도 채팅창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 빨간색 보면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써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소방서, 뭐 사과 막 많이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적어주세요. 괜찮아요.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1학년 아이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커피. 왜냐면 아이들이 건강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코피를 좀 잘 흘리는 아이들은 빨간색을 보면 자기 피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고도 한다고 하네요. 이해되셨죠? 보통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김선혜 선생님은 신호등, 뭐 오주영 선생님 투사, 윤경성 선생님 북한, 박지숙 선생님이 텍스쌤의 사랑. 기억할게요. 지숙쌤 감사해요. 좋아요. 지금 관련된 내용들 잘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why question입니다. 왜 질문하기예요. 세 번째가 학생들이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피사체나 대상을 보고 다양하게 생각을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텍수는 코피가 생각났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피 빵 터졌는데 그 코피 색깔이 빨간색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저학년이나 선생님 어저께 엄마랑 아빠랑 가족 동반 체험학습 써서 장미축제에 갔다 왔는데 그 장미 색깔이 아주 새빨갛더라고요. 라고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 첫 번째 발문, 두 번째 발문과 세 번째, 네 번째 발문의 과정을 제가 PPT로 보여주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화면 잠시 내려주시고 PPT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걸 게임이라고 가정한다면 클리어 할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럼 클리어 할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세 번째 질문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답하려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성공 경험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성공 경험이 세 번째 질문이 어려워도 대답하려 하는 많은 학생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교사가 학생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어렵지 않은 과정에서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게 바로 P, F, T, W 발문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는 상대방의 결과를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할 때는 이유와 근거까지 들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오늘 며칠이죠? 감독님 오늘 며칠이에요? 26일? 잘 들어보세요. 영상 보고 있는 분들. 26번, 16번, 6번 일어나. 죄송한데 자기 번호 막 파버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지점은 바로 여기 있어요. 교사가 학생들한테 번호를 불렀을 때 학생들이 갖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 전 이걸 좀 낮춰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와, 뭐 하는 거야? 늦었어? 그새 잊었어? 그새 잊었냐고. 자, 저희 반 아이들이 선생님들 보시면 되게 귀찮고 힘든데 박수 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감히 말씀드리지만 기분이 매우 좋아지실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하루하루가. 저는 행동과 행위가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기초학력을 높이는 방법이 뭔지를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19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해왔어요. 와우. 그렇게 안 보인다고 써주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높이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감독님, 저 화면 잠깐만 키워주시고 시작할게요. 바로 글똥누기와 단어 통장입니다. 뭐라고요? 화면을 보고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글똥누기와 단어 통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천천히 안내 말씀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글똥누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 자기의 감정 상태를 천천히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짧게 길게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20명이든 30명이든 그 아이들이 그 감정 상태를 글을 남겨주면 매일 답글을 다뤄주는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보면 그럼 19년 동안 했냐고요? 제가 이걸 배운 사람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영근 선생님에게 배운 활동인데 추천드리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매일같이 30명 아이들한테 답글을 달아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전 해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매일 얻고 있어요. 일기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근데 선생님 오늘 되게 학교 오는 길이 즐거웠어요. 그래, 텍스 학교 오는 일이 즐거웠구나. 답글. 선생님 아침에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요. 야, 선생님도 먹어보고 싶은데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겠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좀 심각한 얘기를 쓸 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첫째 날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투세요. 텍수야, 엄마 아빠가 다투셔서 많이 걱정이겠다. 둘째 날,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산다고 해요. 아, 우리 텍수 지금 너무너무 힘들겠다. 우리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할까? 많은 학생들이 내성적인 친구와 외향적인 아이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외향적인 아이들은 가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잘할 수 있지만 내성적인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한테 글똥누기는 매우 쉽지 않아요. 매일 답글을 달아주는 게. 30명 아이들 중에 안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제가 손이 좀 편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꼭 하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초학력을 올리는 가장 방법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안내드린 방법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단어 통장 활동입니다. 뭐라고요? 단어 통장 활동이에요. 이건 제가 PPT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아이들한테 어휘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했던 활동을 조금은 더 교육적 관점에서 체계를 가지고 방법을 좀 세분화했어요. 많은 분들과 같이 연구한 게 아니라 제가 교과서도 확인하고 연구 관련된 레퍼런스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과정을 감고 단계를 가지면 아이들이 어휘력을 성장시키고 그 어휘력이 그렇게 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본이 되는 문해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건 제 쌍둥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해왔던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따로 공책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편한 공책 준비하시면 돼요. 보통 밑줄이 틀어져 있는 것보다 빈 공책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기록이라는 단어를 교사와 혹은 교과서에서 모르는 단어 하나를 찾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기록이란 단어를 맨 위에다 쓰고 그 밑에 아이가 예상해보거나 짐작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제 아이는 뭐라고 썼냐면요. 글로 남기는 것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가로치고 자기 이름을 좀 써놨네요. 그 다음에 직접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옮겨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선생님 우리 아이들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해서 관련된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게끔 합니다. 기록, 일러스트, 기록, 그림이라고 검색해보면 관련된 그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서술어를 찾을 때는 그림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찮다. 그러니까 다시 중히 여기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찮다라는 단어를 하찮다 일러스트 쳐보면 사실 관련된 그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하찮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국어사전에서 방금처럼 중히 여기지 않은 그 무엇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중히 여기지 않는 걸 다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꼬리와 꼬리를 물면서 대상을 깊이 파봐보는 활동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양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단어 하나를 찾아봐도 그 활동을 깊게 찾아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까지 해보는 건데 중요한 점은 그림을 잘 그리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아이들이 쉽게 졸라맨이라는 그런 만화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그림은 아이들이 방금 찾아봤던 일러스트 그림을 옮겨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밀접이라는 말이었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가까이 접촉하는 게 밀접인가? 라고 스스로 예상해보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썩 가깝게 맞닿아 있거나 관계나 연관성이 크다. 라고 사전을 찾아서 기입을 하고 그 밑에처럼 관계가 있음, 밀접이라고 하면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단어 통장을 하루에 하나씩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시면 일주일에 2개나 3개 정도를 해보는 활동을 갖는 겁니다. 혹시 자녀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관련된 주제를 활동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소중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 건데 아끼고 배려하는 것, 이걸 이제 제 딸이 쓴 건데 맨 밑에 예시 자료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뭐라고 썼는지 보이세요? 아빠는 소중하다. 어떡해! 제가 이걸 보고 아이한테 용돈을 줬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단어 통장 상단에 보시면 날짜와 제가 사인을 매일 혹은 할 때마다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아이들은 하루하루 단어를 정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시간이 좀 지나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보상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공책의 두께를 좀 얇게 하셔서 아이들이 성공 경험을 기를 수 있게끔 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자기가 정립했던 단어를 가지고 저학년이나 취학전 아동들은 그림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자기가 정립했던 단어를 가지고 시를 써거나 수필을 써보거나 글을 써보는 활동까지가 1년의 과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감히 부탁드려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랑 같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저는 단언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들과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들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단순히 교과 내용에 있는 교과서 4학년 교과서의 국어사전 찾아보기, 3학년에 나와 있는 국어사전 찾아보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단어 통작은요, 크게 4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해력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연습을 통해서 메타인지가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상을 보고 예측하거나 추측해보거나 짐작해보잖아요. 그 단어를. 그러니까 이런 머리를 쓰는 근육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이미지화함으로써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마 비주얼 싱킹을 하시는 김차명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네 번째는 언어학습이나 글쓰기 능력에 기초에 도움을 준다라는 걸 감히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잠깐 광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저 선생님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뭘 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와 같은 죄송해요. 단어 통장이 출시가 됐어요. 이거는 광고를 좀 할게요. 왜냐면 앞서 제가 중간중간에 선물을 드렸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드린 선물이 바로 이 단어 통장 세트라서 그래요. 박수! 와. 오늘 맘없이 퍼주고 있는 김택수 선생님. 이거는 그 티처몰의 이창훈 대표님께서 영상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라고 해서 유아 거랑요, 초등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 그리고 초등 고학년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쓸 수 있는 3권을 세트로 묶어서 아까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할게요. 이해되셨죠? 죄송한데 조명수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 어휘력 너무 안 좋은데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분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좋습니다. 그분께도 지금 이 3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제품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넘어갈 텐데요. 활동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습관을 기르는데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는 건데 가정이 해주면 제일 좋죠. 부모님들이. 근데 조성가정이나 편부, 편모 혹은 아이를 잘 돌보기 힘든 가정들은 부모님들이 하기 힘드시니까 다시 말해서 보호자가 함께 하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칸이 100개 정도가 있어요. 50개 정도. 그러면 아이가 직접 한 칸씩 색칠해보는 활동을 해도 좋고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글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꾸준히 한 가지 활동을 정한 뒤 한 칸씩 색칠해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으면 그 칸에다가 글자를 써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꾸준히 할 활동은 주변 엄마와 아빠에게 사랑한다 말하기입니다 라고 썼어요.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 저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친구한테 그랬어? 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이 택수면 첫 번째 칸에다가 택이라고만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다음 달 너무 잘했어. 2개 써주고 싶어. 그러면 수야 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깍두기 공책이 택수야 너가 한 행동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멋져. 선생님이 늘 응원할게. 하나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 혹시 포도송이 해본 적 있으시나요? 포도송이.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 분이 또 있으시네요. 나이가 많은 겁니다. 농담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하는데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로 학생들의 외적 강화를 자발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보고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넘어갈게요.